아까 에디터님이 그 800, 700 말씀, 7070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이거 맨날 헷갈려요. 700 8080이 아니라 800 7070. 800, 800 7070. 7070. 대리운전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네. 800 7070.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윤석열이 걸었다라는 거를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잖아요. 증거는 없었는데 네. 이종섭 전 장관이 말을 했어요. 네. 윤석열이 일찍도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 예. 통화한 걸로 기억한다. 음.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랬나요? 근데- 뭐라 그랬나요? 근데 우려를 전했다라고. 이게 우려를 전했다. 이 사건의 수사판에서 퍼즐 맞추기라고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두 개의 퍼즐이 지금 맞은 거예요. 하나는 경로 인정이 경로했다. 나왔어요. 세 명이 네, 나왔죠. 경로 인정이 나왔고 지금 800에 700의 전화를 7070 전화를 직접 받은 네.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거는 윤석열의 전화가 맞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전화해서 경로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다만 어쨌든 윤석열이 경로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복수의 증언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화가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 거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퍼즐을 지금 특검이 맞춘 거죠. 원래 런종섭은 이거를 이제 윤석열이 전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면 모른다고 했었나요? 제 기억에 밝힐 수 없다고 했었죠. 밝힐 수 없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집무실 뭐 번호라든지 대통령실 관련된 어쨌든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뭐 보안이 걸려 있다,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 노출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답변들로 늘 이제 얼버무리고 뭉갰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건 당시에 그 사건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도 유사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이종섭 씨가 이렇게 특검 수사에서 소위 이제 자백을 진실 고백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순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그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게 나오기 전에 그 단독 보도를 따라가 보면 방첩사 쪽에서 해병대에 파견 나온 그 인원들이 문건을 만들어요. 문건을 만드는데 윤석열의 지시로 임성근을 맞아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윤석열이 빼라고 했다, 이 지시를 했다라는 문건을 공식적으로 남기거든요. 그걸 특검이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단에서는 이미 실행이 옮겨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윗단에서는 이미 그 안보실 회의에서 3명의 관련자가 윤석열이 경로했다라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간이죠. 통화했다라는 것, 집무실 번호로 그 번호로 통화했다는 사람인 주무부처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해줬던 걸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뭐냐?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까지 계속 묵인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까지도 후배들이 진술했던 게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라고만 얘기했고 본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모해 위증으로. 근데 그 대목도 아마 당연히 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화 통화 인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화 통화 이후에 그 전화번호 타임라인은 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이 전화를 받고 나서 4분인가 있다가 김계한에게 전화를 걸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계한이 그 전화를 받고 벌인 행동, 그 다음에 다시 이종섭이 이거를 갖고 법무비서관에게 한 전화, 법무비서관이 움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화 타임라인은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타임라인이 다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에게 전화를 건 게 누구냐? 근데 이걸 이종섭이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냥 국방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는 했는데 그 전화는 대통령에게 온 게 맞아요라고 하는 건 사실상 시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11시에 대통령실에서 경로하는 회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11시 54분쯤에 한 2분 48초간 800, 700, 7070으로 7070.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단 얼추 맞춰져요, 정말. 그 이 상황이. 뒤에 통화 기록도 이게 세상명 수사 외압 사건이 전체 타임라인이 다 합쳐서 한 48시간밖에 안 돼요. 한 이틀간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이틀간 벌어진 일에 최초 격발점은 대통령의 경로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경로가 실행되기 시작한 게 이 800에 707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법무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거는 다 지금 이미 다 퍼즐이 다 맞아 있어요. 맞아 있는데
이거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니 지난 수사에서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죠. 확인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최상병 특검은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다른 특검에 비해서 최혜병 특검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쟁점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타임라인도 다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고 사실 지금 가장 큰 플러스 알파는 주말 사이에 이뤄졌던 이 기독교 개신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즉 임성근 구명 로비 운동의 연결 지점들이 원래 멋쟁 해병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이제 보수 개신교 쪽의 인맥을 동원해서 구명 로비 운동을 펼쳤다는 거 혹은 고석 변호사를 그렇죠. 통해서 또 펼쳤다는 거 한 세 갈래 정도 볼 수 있는데 누가 대통령의 경로를 부추겼느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승질나게 거죠. 했느냐. 새로운 인물이 막 쏙쏙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이 지금 한 원래 멋쟁 해병 하나만 알려졌었는데 한 세 갈래 정도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세 갈래가 근데 이게 세 갈래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화를 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 누가 윤석열의 그 심기를 얼마나 다수가 불편하게 만들었느냐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로를 한 시간이야 오전 11시에 그 안보실 회의인가 거기에서 임기훈 보고를 받고 나서 경로를 했지만 그때부터 끊임없이 뭐 김장환 목사가 이철규랑 통화하고 이철규가 그 전화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7월 31일에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윤석열은 내가 막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아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내용이 다 비틀어져 버리니까 네. 수사의 방향도 비틀어지고 네. 언론 브리핑 방향도 비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실행은 800-7070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내가 알았다고 했잖아 했는데도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계속 누군가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지. 경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한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만드니까 여기서도 전화가 오고 저기서도 전화가 오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되겠네. 아주 큰일 나겠네. 사단장 처벌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로에서부터 실행까지는 거의 다 이 퍼즐이 맞은 것 같고 요 이제 말하자면 경로 전 단계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윤석열을 뭐 주가 조작에서는 재료로 쓰고 이런 구명 로비에서는 경로하게 만드는 V1의 역할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V0죠, V0. 그 정도의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청탁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청탁 사이에서 경로가 이루어지고 일을 근데 바꾼다는 게 이게 윤석열이- 좀 달라요. 지난 정부랑 달라요. 지난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청탁을 있었다 과거 정부들에서 보면 아무도 V에게 직접 청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이거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게. 국방비서관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 국방위 의원한테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특이점이 뭡니까? 이 모든 청탁과 심지어 샤넬백도 다 자기들이 직거래하고 자기들이 직접 받아.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하는 당근 거래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바깥에 있는 뭐 사람들 주가 조작범이 내가 그거 얘기해갖고 그 임성근 옷 벗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뭐 국방 비서관한테 한 거예요? 행정관한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한 거예요, 부의들한테. 그리고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하던 시절에 인정을 했지만 그런 청탁이나 민원이 오면 김건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답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에게 오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옛날 표현을 쓰자면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답변하고 들어주고 뭐하고 자기 생각이랑 비슷하면 똑같이 동조하고 화내주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위법적이다. 이게 공적인 공적인 어떤 그런 규범에 맞지 않는다. 이런 감각 자체가 없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권위라는 게 있어 보이는 사짜 엘리트들이 잡범 수준의 행태로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했던 장면들인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짓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칼에 잘라내거나 이런 로비 자체가 없어야 되고 사실은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 원래 종교인이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죠. 근데 사단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또 저 연락을 하고 이래서 이 사단장은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다라는 게 이 사자들과 사이비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 그때 당시의 대한민국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운동과 관련된 수사는 최혜병 특검에서 가장 큰 이제 플러스 큰 덩이로 지금 하나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VIP의 경로 뭐 요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거의 밝혀진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는 쉬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종교단체와 관련된 수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터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수사로 인해서 한 시대를 정리하는 수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함부로 이거 못 건드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이 아니고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외청인 검찰이 이걸 순보금이나 이런 단위의 대형 교회를 건드리려면, 제가 알고 있는 검찰은 보통 이제 뭐 BH라고 부르는 청와대 쪽에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건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중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이걸 허락받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이 상대적으로 다른 특검에 의해서 뒤처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큰 덩이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경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수사 보고서가 올랐다고 쳐요. 예를 들면 네, 예. 초동조사 결과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법리 적용은 쉽지 않겠네요라고 이렇게 던져놔도 네. 거기까지만 말해도 밑에가 멈춥니다.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빨리들 움직인 거야. 큰일 났다. 대통령이 화를 냈어.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네요라고만 해도 이건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로는 대통령이 한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그럼 밑에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못하게 해야지. 대통령이 법리 검토가 쉽지 않겠네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대통령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내버리니까 48시간 안에 일을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명죄로 기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원래 이제 윤석열 자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좀 짜증나 할 것 같은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시겠지만 그 공천비리 관련해서도 뭐 내가 하라고 했는데 말이 많다라고 말이 하잖아요. 많네. 근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 7월이라고 하면은 그 2022년에 취임하기 직전 단계에서 뭐 말이 많다 어쩐다 했을 시기와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1년을 넘게 보낸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권세가 대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말을 반복하게 해, 내가 2번 얘기하게, 내 3번 얘기해 이 사안을, 그리고 주변에서 웬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똑바로 못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의 템퍼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예. 윤석열이죠 뭐.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